검찰 개혁은 반드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 검사님과 제가 느끼는 감수성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 그죠? 제가 더 세죠. 에이, 그렇지 않으시던데. 아니. 왜냐하면 예. 검찰이 본격적으로 몰락하고 사실은 이제 없어지잖아요. 네. 완전히 망하게 만든 주요 원인 제공자들이 이제 등장하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네. 그게 윤석열 정부 때 김건희 무혐의 처분에 관여한 자들. 그렇습니다. 그거 사실 그 전부터 왜 몇 년을 끌었냐. 그 불기소장에 도장 찍을 사람을 못 구해서 몇 년 끌었던 거거든. 야, 이거 불기소 난 못해. 그러고 다 미룬 거 아니야. 근데 마지막에 용감 물싸하게 몇 사람이 찍어갖고 그래서 망하게 만들었지. 사실은 막판에 완전히 부도낸 사람들이지 어떻게 보면.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적개심이 더 세요. 원흉들이로 생각이 그래요? 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에 검찰이 김건희의 주가 조작, 디올백 요 사건들 무혐의 처분을 해줬습니다. 예. 그런데 그 무혐의 처분 과정이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과정인데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2024년 5월 11일에 취임을 해요. 예. 2023년 취임을? 5월 15일 네. 취임을 해. 근데 그 직후 중앙지검장이 취임한다. 근데 그 직후 김건희 불기소 문건이 작성이 돼. 아이고. 조사도 하기 전이야. 이미 답이 정해져 미리 있어. 결론 만들어 놓고. 아유, 진짜. 7월에 김건희 출장 조사하고 예. 10월에 무혐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 한번 그 타임라인 한번 좀 보고 갈까요? 네, 2024년 5월 15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으로 취임을 하는데요. 예. 얼마 뒤에 불기소 문건이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7월 20일에 김건희 이제 그 황제 출장 조사하죠. 컬검.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 디올백 무혐의 결정이 나오고요. 10월 17일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혐의. 그러니까 답을 이미 딱 정해놓고 진짜 말이 안 돼. 저렇게 이거. 한 거야. 예. 그러면 그 답을 정해놨던 그 불기소 문건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주요 내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세 조정에 계좌가 이용된 것은 맞지만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조사도 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와.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 그런데 이 문건에는요. 김건희를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김건희가 이렇게 진술할 예상 진술 내용까지 포함이 다 돼 되어 있었던 있습니다. 거야. 이놈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야. 드라마 각본을 쓴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특검은 전 문건을 작성한 사람으로 지목을 누군가를 했어요. 당시 도이치 수사팀에 있었던 사람인데 예. 전 공주지청장 A 부장검사라는 거예요. 예. 특정까지 했더라고요. 네. 예. 아니 저 파일이 발견됐으면 특정이 가능하죠. 근데 행여나 또 저 특정 안 돼가지고 또 이거 유야무야 될까봐 저는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콕 집었는데 당연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요거 봤더니 당시에 요거 네. 만들었잖아. 요거 만들어가지고 수사하는 수사팀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수사팀한테 이거 문건 참고하라고 한 메시지도 이번에 확보가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지검 내부 메신저를 이제 2차 종합특검이 확보를 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불기소 문건을 참고하라. 와. 검사에게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야 여기 답 있지? 정답지? 그렇죠. 요대로 그냥 OMR 카드 작성하면 된다. 이대로 이렇게 가라. 한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그 전에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지금 무혐의가 털어졌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하고 가시죠. 네. 김건희 맞춤형 검찰 인사의 정황인데요. 요거는 우리 김용남 의원님 귓속말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을 수 있도록. 네. 자, 2024년 5월 2일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명품백 수수 사건 수사팀 구성을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5월 4일에 윤석열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이 맞아. 아주 긴 시간, 1시간 15분 동안 통화를 하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 날인 5월 5일에 김건희와 박성재가 텔레그램으로 뭔가를 하는데
이때 그 유명한 그 그렇지. 김건희의 내 수사는 어떻게 내 되고 수사. 있냐. 맞아요. 그 얘기고요. 요거 오랜만에 보네.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어? 예, 박성재 씨. 김정숙 여사 수사는 왜 진행이 잘 안 되죠? 아, 그렇죠. 이거 들어갔잖아. 그게 5월 5일이고요. 또 이틀 뒤인 5월 7일에 김주현 민정수석이 임명이 됩니다. 와. 예. 그리고 5월 12일에 또 윤석열과 박성재가 4차례 통화를 하고요. 5월 13일에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 주도로 검찰 고위 인사가 전격적으로 단행이 됩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5월 14일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극적으로 저항을 하는데 맞아. 네, 그 그 유명한 7초 침묵 진짜 침묵. 이때 나오고요. 그리고 5월 15일 다시 윤석열과 박성재가 통화를 하고 5월 16일에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그렇지. 취임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까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그 일단 예. 이제 정말 이 사람들이 검사인가 변호사인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변호사가 할 일을 검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예. 여기서 이제 결과를 다 만들어 놓은 건데 그냥 이 과정을 쭉 보면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썼다기보다는 일단 김건희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에 김건희가 어떻게 진술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진술을 할지를 다 미리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심각하다.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이 없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거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없었다. 그걸 이제 미리 다 가르쳐주고 그대로 진술을 가르쳐주고 그대로 진술을 받아서 예. 그거대로 결론을 낸 건데 저는 이 사건에서만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검사들은 이렇게 진술을 조작을 해가지고 답을 가르쳐주고 이대로 얘기해. 그러면 너를 기소하지 않겠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을 거예요. 네. 이게 수사와 기소가 결합된 이 가장 문제점이 이런 건데 연어 술파티도 결국은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네. 내가 뭐라고 한 진술을 알려줄 테니까 그대로 대답해. 그러면 너 기소유예 해줄게 아니면 뭐 불기소해줄게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건 이제 하나가 다른 거는 내 가족은 빼주는데 그렇게 활용한 그렇죠. 거고 네. 내 적은 잡아넣는데 그렇게 활용한 거고. 네네. 이 공통점은 뭐냐면 진술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미리, 그러니까 사실은 진술을 받아서 그걸 보고 수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야, 이거 기소 가야 되겠다. 이러면 수사부터 진술을 쫙 만들어서 요대로 해라. 라고 하는 거고, 불기소로 가야 되겠다. 이러면 여사님께서는 요렇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라고 지금 한 건데, 후자가 지금 그대로 나온 거예요. 나왔잖아요. 네, 그대로 나온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직권남용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지금 이제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딱 떨어지는 게 사실은 법 왜곡죄거든요. 이런 왜곡죄. 것 때문에 법 오. 왜곡죄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 왜곡죄가 시행되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법 왜곡죄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급이 안 되니까. 소급이 안 됩니다. 아, 그래서 어떻게든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한번 해봐야 되는데 예. 사실은 이거야말로 검사가 피의자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법령을 적용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 왜곡죄인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왜 법 왜곡죄가 필요한지가 다시 한번 드러나는 그러네.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사와 기소가 분리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여기는 수사도 기소도 전부 다 이제 검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본인이 수사한다고 불러서 기소까지 불기소까지 일사천리로 그냥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사 기소가 분리가 된다면 뭐 경찰이든 뭐 어디든 다른 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또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하겠죠. 네. 물론 이것도 대통령이 다 주물럭주물럭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지금처럼 훨씬 더 많이 공개가 됐겠죠. 그렇겠죠. 지금처럼 아무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경찰에서 삐죽하고 나올 수도 있고 그 중간에 계속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고 예. 어쨌든 일사천리로 가는데 많은 방해가 됐겠죠. 그래서 권력을 계속 나눠야 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게 있으면 언론에서도 경찰이 만약 수사를 했다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렇죠. 한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여론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여기 보니까 공주지청에 있는 검사가 네. 중앙지검 수사에 참여한 걸로 나오는 거잖아요. 예. 아, 거기 그 수사팀에 뭐 있었다고만 제가 보도로 봤는데. 맞습니다. 거기 수사팀에 있다가 대구로 간 건지, 대전으로 간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제가 전후 이제 관계는. 보도를 보니까 네. 수사팀에 있다가 공주지청으로 갔는데 간 이후에도 계속해서 수사에 관여를 한 걸로 그래, 그렇게 나오거든요. 나와요. 근데 이번에 공소청 법에서
직무 관할, 직무 위임, 사건 인계 등에 있어서 검찰총장의 재량권을 축소하도록 축소했잖아요. 바뀌었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이런 거죠. 장난이지 못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사법개혁을 하고 검찰개혁을 하는 것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사법개혁을 한 거다. 검찰개혁을 네. 한 거다. 이렇게 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이 같습니다. 검찰청은 없애야 돼. 이거 심각합니다, 무조건 진짜. 없앤다. 이게 뭐야, 내가 이게. 어떻게 해서든 진짜 10월까지 없앤다. 다 없어지기로 했는데 뭘 없애 본인이 다 결정됐는데 뭘 본인이 본인이 하는 없앤 것처럼. 아니 뭘 그렇게 아쉬워해요. 이제 그만 미련 버리세요. 아니 아쉬운 게 아니고 본인의 무슨 그 노력에 의해서 업적인 결과물이 것처럼. 나올 것처럼 뭐 죄송합니다. 네. 사기는 치지 말아야지. 아유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 이거 이거 심각하네, 너무 진짜. 심하잖아.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거는. 아니 그런 짓 하다가 망한 거죠. 맞아요. 아니 근데 그런 짓 예산 하다가 망한 거야. 지수를 미리 썼다는 거는 음. 아예 김건희를 조사도 안 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황당한 짓을 한 건데 사실은 예상 질문은 미리 작성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뭐 할수 있죠. 쭉 미리 네. 질문은 만들어 놓는데 네. 이게 아까 직권남용하고 허위공문서 작성 말씀하셨는데 이 불기소장을 미리 작성했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런 취지로 진술하라고 답을 알려주기 위해서 작성했을 네.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면 결국에 그거는 김건희 측으로 넘어갔다는 얘기잖아. 이러면 이게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거의 있을 확률이 매우 네. 높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김건희 측의 변호사한테는 주고 야 요렇게 해야지 그 와서 저 답변하는데 이상한 소리 뻘소리 하면 이거 안 맞아. 아구 안 맞아.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짙죠. 그거는 좀 큰가요? 죄가? 그거나 뭐 직권남용이나 결국에 비슷해요? 근데 죄명이 더 추가가 되는 거지. 추가가. 저는 여기서 이제 갑자기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제 여기 이 조사가 제3의 장소에서 휴대폰 다 뺏기고 한 네, 다 거잖아요. 뺏겼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말도 안 됐지만 휴대폰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맞아요. 네, 그렇게 맞아요. 예. 근데 그랬어요.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예. 누군가 이거를 녹취할까봐 그럴 수 다 있다. 뺏어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 네. 맞네. 네. 한 명의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뭐 여사님 제대로 조사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여사님 저희가 이렇게 다 준비했으니까 그렇다라고 조사 이렇게 뭐 받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하시면 그러네. 됩니다. 이렇게 왔을 건데 누가 그걸 녹취를 하면 안 되니까 사진도 찍어서는 안 되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다 그럴 압수한 거 가능성도 아닌가. 있죠. 그러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때만 해도 어떤 분석이 있었냐면 뭔가 좀 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분석들이 있었는데. 이게 일종의 짜고 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미리 답을 알려줬어. 근데 그것도 머리 나쁘면 알려줘도 못해. 그대로 못 써. 맞아요. 나는 그 얘기해서. 네, 알려줘도 못해. 네. 그래갖고 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 맞아. 근데 만약에 누구 하나 수사팀에서 야 이거 내가 정의를 위해서 녹음을 해야겠다 그렇지. 해놓으면 실제로 진술한 내용하고 조서에 적힌 내용하고 다를 수밖에 없잖아. 거기서 그 뻘소리를 했어. 그렇지. 그 조서에 그대로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적으면 무혐의를 털어낼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근데 그래서 조서는 뭐라고 떠들던 하던 대로 하려고 했던 대로 정리를 했는데 녹취 파일에 김건희가 그때 그렇게 진술 안 했는데 이러면 뺏어야겠다. 난리 난단 말이야. 핸드폰 뺏어야겠어. 그런 리스크가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이 기자들이 진짜 나쁜 게 무혐의 발표 딱 해버렸잖아. 예. 발표를 하고 나서 이게 또 재수사가 될 거를 염두에 두고 다시 그 수사 보고서를 또 수정을 했더라고. 수십 차례 수정을 했어요. 무혐의 결정 후에 수사 보고서의 날짜나 이거를 예, 날짜를. 사실은 소급해서 기재해 놓은 거죠. 예. 그건 허위 공문서 작성. 그거 허위 공문서예요. 그게 허위 네, 공문서예요. 이거 중요한 포인트였구나. 네.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허위 공문서. 10월 달에 처분을 했어. 무혐의 결정을 했어. 근데 야, 이거 조금 보완해야겠는데. 수사 기록을. 그래서 11월 초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 전 날짜로 예를 들어서 9월 마지막 날 작성된 수사 보고인 것처럼 내용을 막 쳐갖고 수사 기록 끼워 넣었어. 그건 허위 공문서죠. 네. 예.
아, 진짜 나쁜 자들입니다. 너무너무합니다. 진짜 무조건 너무해요. 검찰청 없어져야 됩니다. 예. 자, 없어지기도 그러면 했다니까 뭘 자꾸 이제 미련 버리세요. 아이고.